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 전에 1909선이었죠. 현재는 1910선을 넘어서서 1916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0.9%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장중에는 1% 넘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제외하고 아래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 나란히 5에서 6%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뒷받침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매수폭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 그리고 또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정확하게 정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1910을 넘어서서 지금 1920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에 다가왔는데 연중 최고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전 중 강보합선을 유지하던 종합주가 지수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환율 불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와 줬고, 지난주 초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매도가 있어 왔지만 오늘은 반대로 현선물 시장, 특히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발생되는 점 등이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심리 강화를 고취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내수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선과 기계, 중공업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다만 이런 중공업과 조선 산업재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상승세와 반해서 IT 업종의 부진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주요 특징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통화 쪽으로 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제 환율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어떤 내용을 남겼죠? 네, 우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어떤 경상수지 목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결국 과거 경상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 통화 절상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이 시장에서는 항상 문제와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는 작용해 왔었지만 이제는 경상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의 경우도 향후 이 평가 절상 등을 통해서 무역 분쟁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런 목적 등을 시장에서는 문제로서 어느 정도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무역 분쟁 논란의 실마리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 해결의 의지가 나왔고 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첨예한 대립관계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잠재시켜 놓은 만큼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느 수위 정도의 어떤 정책 매력이 마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떤 기대가 시장에서는 남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큰 틀은 짜여졌지만 아직까지는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그림들은 차차 그려나가야 되겠죠. 일단 밑그림은 완성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급 전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그 폭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환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된 가운데 환율만 안정된다라면 우선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올해 누적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을 넘어설 만큼 외국인의 어떤 매수 규모의 확대 가능성 자체는 여전하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관심 있게 살펴볼 것은 월말 월초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과연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이 연준이 추진하고 있는 2차 양적 완화 정책과
것과 관련된 그런 시기와 규모 면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줄지 여부가 시장 심리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따라서 이번 주에는 매크로적인 변수에 따라서 어떤 시장 심리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1916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웠었는데 오히려 좀 되밀리고 있어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연중 고점 돌파 이후에 아직까지 조정의 근거는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보다는 계속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유동성이 시장의 어떤 선순환적인 상승을 계속 이끌고 있다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장은 어떤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기 전까지는 상단을 오픈된 가운데 전개될 가능성 자체가 커 보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 국면에는 어펑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업종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선과 기계, 중공업 업종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없지 않지만 오히려 금융 환경 자체가 개선되고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어떤 이익 증대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주에 대한 관심도 증권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가져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거둘 수는 없다라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왔었던 현상처럼 현재로서는 이 하향 조정 자체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선 반등이 전제된 단기적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IT 업종에 대해서는 이 반등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세가 좀 커지고 있고 지금 또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916포인트. 더 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말고요. 현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또 일부 화학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업종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종합지수보다도 업종별 흐름이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는 말씀하신 대로 한 1% 정도 올랐는데요. 운수장비나 기계나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한 3-4%씩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금융시장 안정이 되면서 증권업종도 한 2.6% 정도 오르는 점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중국 시장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말 뉴욕에서는 큰 별다른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오히려 한국의 G20 재무장관 회의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본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그런 확실한 결론이 없었다는 점은 좀 약간 좀 미흡한 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는 점에서 확실한 결론을 기대하는 것조차가 좀 약간 좀 과욕이죠.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나타났었던 환율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해서 각자 양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서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불안한 투자 심리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이제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한다면은 외환시장에서 원화절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속될 테고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유동성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도 좀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 금리 결정 문제에서도 예전보다는 부담이 많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금융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중국 시장 역시 강세 보이면서 그동안 조정세를 보여줬던 한국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환율 관련한 대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업종별 흐름에서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좀 빠르게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보험이나 은행주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항상 이렇게 환율 쪽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좀 안 좋게 흘러왔었던 IT와 화학 쪽으로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전기업종, 지난주에 반짝 강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잠시 약세를 보이는 건 다시 한번 오르기 위한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IT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좀 매수의 기회를 찾을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특징적인 종목을 찾는다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좀 한 1% 오르다가 지금은 좀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상보다 선방한 실적이 나왔고요. 또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죠. 주가 측면만 놓고 봐도 8월 이후로 봤을 때 10만 원에서 12만 원 박스권으로 계속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 절대 수치가 안 좋았어도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IT 업종 강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 중국 관련주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 중반 넘어가면서 IT 업종 매수 기회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실적 발표 시즌 그 일정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금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는 빨리 발표를 했네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 중국 경기 선행지수가 11개월째 둔화가 되고 9월 경기 선행지수가 101.81을 기록해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이번에도 반전은 실패를 했는데요. 이 하락으로 둔화된 그 11개월 중에서 가장 적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달 11월에 발표될 그 10월 경기 선행지수 쪽에서는 한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은 뭐 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이제부터는 중국 쪽에서 좋은 호재가 날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반등보다 이제 반전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금주에 이러한 재료 노출을 앞두고 아까 중국 시장이 먼저 움직였고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도 이제부터 좀 긍정적인 지난주에 조정세를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또 조정세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한번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있어서는 계속 IT와 이 중국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나눠서 이분법적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환매 차원으로 매수 매도 각자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가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시장에 대응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동반 상승한다면 과열로 바로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 상승하는 그런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장 흐름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도 분명 뒷받침이 된다면 더 오를 수 있을 텐데 이쪽으로 변수가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미국 쪽의 경제 지표를 보면은 주초에는 이제 주택 지표가 나오고요. 수요일에 내구재 주문하고 금요일에 시카고 PMI 지수, 향후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 회복을 가늠한다. 이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9월 경기 선행 지수는 방금 전에 발표가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 희망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요. 기업 실적 발표를 보면 화요일에 듀퐁하고 목요일에 엑슨모빌, 모토로라, MS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데 일주일 내내 발표가 나오지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건 한국 기업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요일에 삼성 SDI, 또 목요일에는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국직간 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요.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IT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전망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IT 기업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실적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매수 못한 그런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찾는 그런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들어서 2일에 중간선거 미국 쪽에서 나오고요. 또 3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흐름하고 그 이후 흐름이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만약에 그 전에 강세를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본다면은 이번 주에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좀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약간 좀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의 초점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향후 또 판도가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 현금은 보유를 하는 게 좋겠죠.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대거 돌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해주셨죠? 외국인들의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2천억, 그리고 이제 오후 들어서 추가적으로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4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 주 말이죠. 제가 이번 주 수급 전망을 하면서 이제 다시 외국인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는데요. 금일 외국인들의 강한 순매수 흐름은 역시 우리 증시에 대한 이제 그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이제 신뢰성, 그리고 종합지수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환율에 대한 안도, 이러한 부분이 조금 기폭제 역할을 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투신 쪽의 물량 상당히 중요합니다. 투신 쪽에서 오늘 상당히 좀 물량을 좀 많이 쏟아낼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로 해서는 이제 800억 가량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1900선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환매 물량 등이 이제 출시되었던 그 과거 사례와는 좀 다르게 현재로서는 조금 안정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매도세를 점진적으로 좀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신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추가적으로 이 나올 물량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기관들 쪽에서는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이제 위쪽에서 받쳐놓는 종합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기관의 물량 매도가 좀 늘어나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시속 게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금일 외국인들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업종으로서는 조선중공업, 자동차 업종하고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매수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한 매매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관 또한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중공업 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과 같은 그러한 이유로 계속해서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외국인들 기아차와 이제 대우조선해양, 현대모비스, 현대차,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 LG전자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아차, 두산인프라코, 하나케미칼, 삼성중공업, 우리금융, 그리고 삼성전기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기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도를 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번 주 초반과 이제 전전주 같은 경우는 이 지수가 좀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런 쪽으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재차 이 핵심 대형주 그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그 선물 투기적인 포지션,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물 시장을 통해서 현물 시장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다시 매수로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여력,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 여력, 그리고 기관들의 환매 물량 어느 정도 축소, 이런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외국인들 이 핵심 대형주 쪽으로 이 매매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업종의 실적,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바닥론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 핵심이고요. 여기다 조선과 중공업 업종까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에 뚜렷한 주도 업종과 종목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략 자체는 이제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이 대형주 쪽에서의 그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핵심 대형주로의 그 갈아타는 거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익이 나올 때까지의 어느 정도 홀딩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 유망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뭐 4일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주와 그리고 이 조선중공업주 그리고 이 전기전자 뭐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연속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는 종목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과 그다음에 화학 업종, 중공 업종으로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일단은 뭐 대중국 소비 관련해서 오늘 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한국 타이어를 갖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 타이어의 수급 동향이 조금 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보수적인 소극적인 매도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핵심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국 성장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이제 핵심 모멘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타이어 시장 내에서의 그 최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이제 이 고점 대비로 해가지고 좀 빠졌죠. 이제 10월 7일 날 34,15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3만 원까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천연 고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 증가 그러니까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만큼 다른 이제 완제품 쪽으로 이제 그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시장에 이제 판가 인상을 갖다 시작을 하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상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니만큼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중국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 확장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장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적인 측면과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10월 7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3주 정도 조정을 받다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한 12% 정도의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는데 요거가 이제 빠진 이유가 이제 원재료 가격의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다시 양봉 두 개를 출회되면서 21선에서 조금 공방을 벌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음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면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31,000원에서 31,500원까지 눌림목 매매가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일단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4,150원을 돌파를 해서 중기적인 목표가 4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손절 라인은 이러한 부분이 전부 다 무너지는 부분이 되겠죠. 3만 원이 하회하게 된다 이러면 어느 정도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다라고 보고 이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국 소비주로서 한국 타이어에 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을 할 그 종목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급등주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급등주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승 R&A인데요.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기관 매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연결 재무제표가 좋은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현대기아차 나르고 있는데요. 그런 현대기아차 그룹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러한 부품 관련주들도 동반 랠리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선박에 적용 가능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한국 윌슨 월튼이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또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7일 연속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강한 상승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 좋다는 점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9,000원 정도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서 분할 매수 10% 정도 접근하시고요. 35,000원 정도의 단기 목표로 한번 접근해 보신 전략이 유효한데요. 다만 오늘 저점을 깬다든가 이러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을 유지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R&A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13-336-0110번으로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의 신종익 과장, 그리고 또 HNBS의 김도영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상승폭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역시 안정적으로 사주고 있고, 안정적으로 넘고 안정적으로 또 현재의 위치를 지지받고 있어요. 네. 큰 흐름 상태에서 외국인이 3주 전에 공격적인 매수 이후에 다시 일평균 3,000억 이상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 지수폭이 확대되는데 우량주 부분에 3, 4%, 4, 5% 급등한 종목들 쫓아가자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냉정함을 찾아서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11월 2일 미국의 중간선거하고 11월 3일 FOMC에 대한 부분이 큰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에 대한 막바지에 다가오는 거에 대한 지수 빠른 폭이 조금 급한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좀 거래소 종목군들의 우량주 종목군들은 조금 분할 매도 전략을 현금 비중을 조금 넓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이후에 주가의 반응을 좀 보자. 양적 완화 정책 FOMC에서 어떻게 나올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이벤트에 앞두고 좀 이 1900세 이상에서 오늘부터 1920, 50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일 때 대략 거래소 주식들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거기에 코스닥 종목군들하고 중간에 밸류에이션에 싼 기업들 주가 조정 받을 시에 조금 저가 매수와, 그리고 중국 섹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네. 중국 소비재 섹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압축하는 전략과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정 부분 현금을 마련해 두고 이벤트 이후로 한번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물어보지 못했어요. 적절한 현금 비중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거래소 비중은 지금 100% 갖고 있으시다면 60%로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40% 네. 정도면 코스닥 주식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각기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00%를 각 업종의 거래소 코스닥으로 봤을 때 한 60%에서 70% 코스닥은 조금 더 비중을 좀 더 확대시켜서도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줄여서 현금을 가지고 한번 이후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좀 같은 동질된 부분 중에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좀 제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코스닥 주에서 실적 장세보다는 기술적인 설비 종목들로 한번 압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수급의 변화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안정적으로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하고 난 뒤에 대략적으로 61선까지 단기 낙폭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나서는 좀 더 코스피 시장이 긍정적으로 체질이 개선되면서 건강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급하게 빠르게 좀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날 수급 부분에서 완전히 돌아 나왔다는 측면이죠.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목요일날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똑같이 시초 이후에 공격적으로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 부분에 2천억, 4천억 규모 이상의 순매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아주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을 수 있고요. 다행히 코스닥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530포인트와 이제 근접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 아래에서 잡았던 측면들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 부분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연격후 나오게 되는 연준의 발표 그리고 G20의 발표가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엔 이벤트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인보다는 보수적으로 네. 대응을 하되 그것을 너무 비중을 현금 확대를 하면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정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김도영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종목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거두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들도 한번 그렇게 골라봤는데요. 한정 KPS를 매수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정 KPS를 68,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실적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 완전히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한정기술이나 한정 KPS 두 가지 종목 다 공이 그런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흐름에 원전 관련주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조금 흐름이 약해지는 모습인데 한정기술, 한정 KPS 한정기술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프리미엄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조금 하향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의 수혜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상에 대한 그 이익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 G20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 모멘텀으로 봤을 땐 원자력에 최 가까워 있는 G20, 11일, 다음 달 11일, 12일 날 있을 G20의 터키하고 원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분 아니더라도 내년, 내후년 각 전 세계 신흥국부터 시작한 선진국의 원전 확대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기술, 한정 KPS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큰 그림 안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아직까지 밸류션이 좀 비싸다라는 논란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그림 대세까지는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흐름 안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가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서 단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상 보시면 한 번도 120일 장기 이평선은 앞전에 주가 수준이 올라오면서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121선 라인은 깨트리고 왔는데 오늘 조금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꾸 언급하는 모습들을 힘에서 세게 해서 보여주고 있고, 수급 자체도 외국인들 기관이 공이 같이 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에 대한 앞두고 주가 수준이 하향 조정된다라는 부분들은 또한 그 모멘텀으로 그걸 바꿔 말하면 그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급상승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려하시고요. 기술적 패턴은 지금 현재 122선 라인이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틀 하면 단기적으로 매도 전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중을 안 올려주셔서 적절하게 비중 포지션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개인적으로 손절가에 대한 부분 조금 앞에도 페인팅을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6만 원에 대한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비중을 좀 절반으로만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비중에. 그래서 나머지 G20 회담의 모멘텀 플레이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멘텀의 주가가 상승 트렌드가 나온다면 1차 목표가 7만 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7만 5천 원 2차 분할 매도하신 다음에 그 후에 원전의 수주에 대한 모습과 전체적인 시장의 원자력 시장의 흐름을 발맞추는 종목을 그때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7만 원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 조절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중을 같이 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서 비중만 올려주셨거나 아니면 매수가만 올려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해서 상담 요청하신 분께서는 아예 뭐 비중과 그리고 또 매수 가격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당장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하이닉스 100% 보유하고 계신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00% 가지고 계시는데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이 부분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현대건설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현대건설 역시 뭐 M&A 재료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네. 분명 이 M&A 재료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지금 현재 하반기 이후에 경기 지방 아파트의 상승, 가격 상승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네. 건설 경기의 회복세가 지금 현재 조금씩 대두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경기가 꿈틀거리겠다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향후 3분기 실적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40% 이상의 증가했다라는 발표와 함께 네. 연거푸 매수 의견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매수가 목표 상향 조정에 대한 레포트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측면을 바라본다면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자신의 체력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내년에 실적을 대비하자는 측면이라면 해외 수진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을 하신 매수가 부분이 15% 7만 원 정도 이 선 부근입니다. 그 부근에서 현재 21선을 그대로 지지를 하면서 가고 있었죠. 예전에 이곳에서 단기적인 물량 출입 부분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견디고 난 뒤에 안정적으로 매수했던 타이밍 이쪽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현재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일봉상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보유를 하고 가시되 만약에 20선을 공격적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기관이든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갈 경우에는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고요. 주봉에서 기다리실 수 있는 여유는 10선 부분에 71,3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면 되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7만 원이고 비중이 15% 기준이라면 71,300원 부근까지로 넉넉히 그 부분에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익 실현이기 때문에 한번 즐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내년 본다면 건설 경기에 조금 이익 대두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지금 현재 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 경제 지표까지 파악한다라면 여전히 홀딩하면서 즐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 보고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말씀 들어봤고요. 모두 투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모두 투어 36,2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201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그래도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등하고 있죠? 네, 항공 관련주들이 뭐 대한항공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는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같이 좀 주가가 조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큰 흐름 안에서는 올해 출국자 수가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29% 정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성장률로 본다면 내년도 뭐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전체적인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우호적으로 여행업체들한테 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조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스권 조정을 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안에서는 아직까지도 실적 모멘텀 유효하다. 내년까지도 좀 환율이라든가 전반적인 흐름에 좀 유효한 전략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2010년 7월 달에 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3만 원대와 3만 8천 고점이 나온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큰 흐름 안에서는 다시 한번 뭐 하단까지 내려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런 포인트는 수급전에서 조금 많이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수급이 외국인들 이 녹색 흐름에 보시면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의 지분 18%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그 안에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기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좀 사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죠. 전체적인 큰 흐름 안에서 외국인들은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긴 호흡을 하고, 기관은 단기 이벤트성에 대한 실적의 스팟으로 올라온다든가 그런 이벤트성의 매물과 차익 실현을 많이 하는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 상향, 매수세가 보인다라는 거는 실적에 대한 기반이 튼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불안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36,200원에 사셨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을 38,000원 수준, 앞전 고점 수준에 다시 오시면 좀 분할 매도해서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는 물량이 50% 정도는 줄여보시고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지금 갈 자리가 좀 넓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45,000원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내년까지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네. 큰 흐름 안에서는 목표가 45,000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진통 구간이다. 1차 상승하고 진통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중 자체에 뭐 조절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 이 40% 비중 갖고 계시니까 네. 38,000원 앞전에 한번 걸리셨던 부분이니까 네. 인내심이 한계까지 오시니까 50%는 38,000원 수준 정도에서 조금 비중을 50% 정도 축소하는 네.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저희가 모두 투어 살펴봤고요.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수익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먼저 축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 보내주신 분은 3004님입니다. 31,500원에 매수하셨고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 시점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형만한 아우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기아차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탁월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시면 그 전에 좀 파악할 게 있었죠. 기아차 하면은 현대차에 대비해서 승용차 부분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여력이 있었죠. 하지만 K7, K 시리즈가 나오면서 K5와의 연거푸, 실제로 영업이 되면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현대차의 12월 경우에 신차 효과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기아차가 그 뒤에도 K5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GDI 엔진 버전으로 전량 교체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아차 부분이 현대차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강하게 더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주가 대비도 현대차 대비해서 바라본다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이쪽 단기 이후에 급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반기에 갖고 있는 실적 부분 그리고 신차 효과 부분에서 여전히 영업이익 부분의 시장 내수준 확대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측면이었고요. 일봉상으로 찾아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가를 도달하고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기간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20선을 올라타면서부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는 측면과 언제까지 바라보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또는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도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 손절가를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 부분이었다. 한 38,700원에서 39,000원 선 부분의 손절 라인을 보시고 살펴보신다면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례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전쯤 살펴봤었나요? 예. 네, 신종익 과장과 함께 관심 종목으로 살펴봤었던 종목이고 분명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악재가 터지면서 양상이 확 바뀌었는데 네. 이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수하신 가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37,350원이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악재가 터졌을 때 매도를 못 하셨대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악재에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록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어떤 주가에 대한 흐름 안에서 보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갔던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하나금융지주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 형성이 됐든 안 됐든 지금 블록딜이 결과적으로 일어났고 은행주에 대한 내년의 턴어라운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싼 회사다라고 은행 금융주주 중에서는 가장 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PBR 지금 가격 정도의 수준이면 0.7배 수준 정도밖에 안 돼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주가를 긴 흐름 안에서 내년에 상승 모멘텀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대손 충당금이 3분기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대손 충당금이 2분기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전체적인 3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거든요. 하나금융지주가. 은행 전반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동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비중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 정도에는 대략 물타기 전략을 좀 물타기 전략을 좀 추가해서 포지션을 좀 늘리셔도 20% 정도에서 사신 구매만큼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셔도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흐름 안에서는 지금 정도 수준 좀 이 이벤트가 일주일 안에 주가 수준이 멈춰진다면 이 가격대의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블록딜이 6%가 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큰 흐름 안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좀 의미가 없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의 흐름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기업이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포커싱을 맞추시고 지금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 전체적인 PBR 가치라든가 전체적인 가치로 본다면 긍정적이다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는 10% 정도 비중을 좀 추가적으로 늘리시는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제 개인적으로 42,000원 수준 정도까지는 끌고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흐름을 뭐 단기적으로 걸리셨다라고 좀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으로 차트 흐름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비중을 10% 정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생각엔 주가 수준을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켜야 보십시오. 이번 주 그러니까 블록딜 형성 후에 일주일 정도 영업일수로 5일 정도 지켜보시면 3일이 지났거든요. 이틀 정도 다 지켜보시고 이 주가 수준 33,000원대의 주가 수준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수급 모멘텀에서 안정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가는 여기서 다지고 올라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트렌드를 터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점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분할 매수 전략을 좀 다시 한번 매수 전략을 쓰시는 게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악재가 터졌을 때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악재가 있긴 있지만 뭐 제자리로 돌아온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또 같은 입장에서 신유익 과장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비중을 조금 늘린다면은 오히려 더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상선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현대상선 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비중도 3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충동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현대상선 아무래도 충동구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M&A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거래량 수반되고 급등을 나 잡아야지라고 하셨다가 지금 현재 좀 아픔이 좀 있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질적인 해운 업황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 다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부분에 3분기에서 흑자 전환됐다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A 부분 이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 수급 주체에서 개인들만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을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살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수했던 타이밍은 대략적으로 이쪽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가를 찍고 나서 연일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주봉에서도 바라보는 바와 같이 현재 고점 이후에 내려오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행히 주봉에서의 10선 그리고 20선 모두 다 갭 부분이 이격이 조금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여기까지 견딜 수 있느냐가 투자자분의 심리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는 차트가 모두가 다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 역시도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41,000원 그리고 4만원대 부분까지 손절 라인 잡아보시면서 다시 M&A 이슈가 되는 거, 지금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회사채까지 발행을 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수급 부분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흔적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장 대비 어려움은 있어도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관심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익 과장의 관심 종목입니다. 예, 오늘은 지수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저가에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안전하게 사실 수 있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CG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진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한진은 장기적으로 좀 주가에 종합주가지수에 소외됐던 기업입니다. 지금 큰 흐름 안에서 굉장히 박스권을 겼던 모습인데요. 9월부터 기업으로 보면 택배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일단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이 3, 4분기에 3분기에 일어났고 4분기로 갈수록 좀 일어날 거라고 보이지고요. 영업이익 증가율 또한 그로 인해서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택배 수준으로 봐서. 그리고 2011년도 IFRS라고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데 도입에 따른 투자 자산의 평가이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뭐 한진 자산 가치 우량한 거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 포인트를 어디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PBR 주당 순자산 가치 0.6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성장주와 뭐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요 최근의 흐름을 종목별로 좀 보시면 PBR이 낮은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셔서 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뭐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32,000원, 32,000원 두 번에 뭐 세 번 연속 큰 대세 바닥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큰 흐름 차트 흐름 안에서 지금 이제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자산 가치 이 기관 매수세가 이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저평가 메리트에 대한 부분하고 좀 장기적인 포석을 깔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안에서는 조금 주가 수준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지금 1차 목표가로는 39,500원 앞전 4만원 고점에 대한 부분은 1차 목표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 안에서 주가 수준이 대세 4만원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주가 수준 그 위로 열려져 있는 부분은 좀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 39,500원이 들어왔더라도 비중은 절반만 축소하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그 흐름을 박스권을 돌파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고요. 주가 수준은 단기 34,000원 앞에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부분이 34,000원이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1차적으로 손절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김도영 팀장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영우통신이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 종목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한전선 일단은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체질 부분에서 일단 내일 시간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시중에서 시장에서 이슈화됐던 부분이었죠. 그 바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같은 경우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20선에 대한 지지 안착 여부입니다. 종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20선 안착 여부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6,000원 부분으로 잡으시면서 6,500원에서 6,3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해서 내일 급락 안 한다는 경우가 없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이후에 블록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우통신 매수 추천을 드리고 나서부터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수반은 되지 않았지만 조금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9,600원 바로 근접에서부터 하락폭을 좀 키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죠. 부품주들보다는 기계 중개기업체 쪽으로 신규 산업에 대해 그것의 기계를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수혜주들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영우통신도 여전히 홀딩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나머지 보유 물량에 대해서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우통신, 아토에서 영우통신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대한전선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가 방금 하나 왔습니다. 모두 투어 상담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상한가 같습니다. 네. 공시가 떴고 보내주신 분께서도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문자가 또 왔어요. 호텔신라 면세점에 대한 사업 확장에 위한 교두보 역할을 좀 할 것 같은데요.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거기에 대한 시너지가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내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지분 참여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은 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은 지금 수준에서 큰 흐름 안에서는 좀 더 내일 전략적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다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투어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 내일 한번 저에게 문자 다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정확한 투자 전략 또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종익 과장,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 접어들었고요. 코스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1914선을 걷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오른 524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